사실 코로나에 대한 피해를 국가별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미국이 가장 큰 피해를 받잖아요. 뭐 그렇죠. 사망자, 사망자. 확진자 탁월하게 미국이 많은데 경제적인 피해로만 따져보면 유럽 나라들이 가장 큰 피해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유럽은 관광업, 서비스업 비중이 워낙 높거든요. 근데 관광업의 특징이라는 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거 자체가 이제 현장에 가야 봉쇄가 되죠.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작년 2분기가 유럽 지역의 코로나가 가장 심각했던 시기인데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 2분기 성장률 기준으로 보면 마이너스 10% 정도 했거든요. 이게 네. 1970년도에 같은 통계를 만든 이후에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지금도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죠. 너무나 심각합니다. 근데 이 관광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대체로 소상공인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민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유럽연합에서 지난 7월부터 이 회복기금으로 7,500억 유로를 책정을 했습니다. 근데 네. 이게 지지부진하게 통과가 잘 안 됐어요. 헝가리나 폴란드 같은 국가들이 이제 비토권을 행사를 했는데 사실 유럽연합이 이 두 국가의 언론의 자유 수준이 유럽연합 같이 못 미친다. 그래서 이걸 조건으로 삼아서 연기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무역 국적 그때 12월에 통과는 됐습니다. 그렇지만 네. 이게 늦어진 만큼 유럽의 경제 회복도 좀 늦어지지 않겠냐. 그래서 혹자는 뭐 2022년까지도 경제 회복이 안 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회복의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전 수준으로 과연 다시 갈 수 있을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유럽의 이야기만은 아니죠. 세계 경제가 유례없는 침체기에 빠지고 나라마다 실직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K자형 반등 이런 얘기를 우리가 통상 하거든요. 수직 낙하를 했다가 좋은 데들은 또 원상복귀가 됐는데 여전히 네. 안 좋은 데는 계속 저조한. 예를 들면 사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때부터 사실 추세로 굳어져 있는 게 인터넷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반도체라든지 이런 산업은 워낙 좋았으니까 이번에 회복기에 강한 반등을 할 거다 이렇게 보는 네. 반면에 전통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여행, 항공 이런 것들은 여전히 불안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산업의 지용도뿐만 아니라 이게 노동시장이라든지 자산시장으로도 이 K자형의 양극화가 올 한 해 계속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가 훨씬 더 심각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신의 양극화뿐 아니라 경제의 양극화를 잘 극복하는 것이 2021년 세계 경제 큰 숙제이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산업도 양극화되지만 국가도 사실상 우리가 지금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양극화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백신을 개발하고 공급받은 나라는 빨리 경제가 회복이 되고 가난한 나라들은 훨씬 더 이제 가난하게 되는 사실 그 어려움이라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훨씬 더 많은 충격을 준다는 것이 세계 경제나 국가에도 어김없이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실 코로나19가 시작하자마자 이 선진국들은 시중도가 높으니까 국채를 많이 찍어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썼거든요. 하지만 개발도상국들은 시중도가 낮다 보니까 이 경기 부양책 규모도 작아질 수밖에 없고 그때부터 이미 이 K자형 경기 회복, 서로가 경기 회복 속도가 달라지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사실 지금 당장 이런 양극화를 바로 줄이는 그런 묘책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일단 우선 가장 급한 게 백신이다 보니까 이제 국제사회가 좀 공조를 통해서 다 같이 좀 회복 격차를 좀 줄이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협력이 잘 이루어져야 할 텐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올해도 역시 세계 경제는 아무래도 어둡다고 보십니까? 일단 수치적으로는 회복될 겁니다. 경제 우리가 통계를 다룰 때 기저효과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작년에 워낙 안 좋았으니까 그냥 평균만 해도 올해는 좋아지는 걸 이제 기저효과라고 하는데 작년보다는 수치상으로는 예. 낮다. 작년에 이제 잠정치로 나와 있는 게 세계 성장률 잠정치가 한 4.4% 마이너스거든요. 네. 2020년도에. 근데 올해 전망치가 5.2% 플러스입니다. 근데 굉장히 큰 거죠. 5.2%면. 그런데 마이너스 4.4에서 플러스 5.2가 된 거니까 사실 1년 전으로 돌아간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추세적으로 세계 경제가 회복하려면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이런 게 이제 전제돼야 되고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추세를. 네, 알겠습니다. 세계 경제 전망을 눈여보고 있습니다. 미국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새롭게 들어선 바이든 시대에 세계 경제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바이든의 출발부터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결국 코로나 극복 그리고 경제 회복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이 아메리카라는 보험의 색채 자체가 국민들이 원하는 바이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탈색하기는 좀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이라든지 다자주의를 부활시킨다는 게 있기 때문에
아주 느린 속도이긴 하지만 무역과 이런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다면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국가에게도 우리나라에게도 상당히 긍정적인 속도는 늦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2021년 우리 경제는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망해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일단 보시나요? 회복세를 보인다고 저는 전망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작년 11월부터 이제 2달 연속 수출이 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에요. 거기다가 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의 경제를 강력하게 부양하려는 정책들을 재정 정책으로 쓸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 재정 정책의 효과가 태평양 건너서 한국으로 굉장히 빨리 도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수출이 는다는 얘기죠. 네. 거기와 더불어서 이 통화 정책 측면에서도 미국이 돈을 계속 푸는 정책을 계속 한다면 미국의 달러가 이게 늘어나면 달러 가치는 좀 떨어지지 떨어지죠. 않겠습니까? 그런 예상을 하기 때문에 신흥국 쪽으로 돈이 좀 넘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주시장을 많이 샀고 우리 주가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치는 네.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추세가 조금 더 지속된다면 투자적인 측면에서도 한국은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그런 지역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상반기 중에 한국의 경제가 수치적으로도 그리고 질적으로도 성장하고 회복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회복세일 것이다라는 전망은 참 희망적입니다. 그래도 일단은 지금의 팬데믹이 끝나야 진정한 안정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현석 교수님, 이 질문 참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올해 안에 과연 끝날 수 있을까요? 사실 뭐 누구도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죠. 또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지는 끝을 생각한다면 올해 안에 오지 않을 겁니다. 그 시기는 아마 오지 않을 가능성도 높죠. 그렇지만 저는 이 바이러스가 갖는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뭐 상황을 어떤 소설 같은 걸로 비교를 한다면 저는 위기에서 절정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치료제나 백신이 갖는 의미가 그런 바이러스가 갖는 의미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상황에 우리가 점점 다가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저는 그래도 기대하고 있는 게 있다면 2021년에 맞이하게 될 겨울은 지금의 모습하고는 좀 달랐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환자 발생을 열심히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방법으로 잘 막아내고 또 내년에 이제 올해죠. 올해에 백신 접종이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면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겨울을 새롭게 맞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한 가지 좀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면 사실 뭐 외국에서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이 더 먼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맞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 개발하는 것이 멈추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바이러스가 계속 변이를 일으킬 것이고 이 바이러스 자체의 변이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려면 우리나라에서 개발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그런 것이 우리가 힘을 갖게 해주는 것, 또 경제적인 피해를 줄여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